이거 못하면 나는 진짜 쓰레기고 살 가치가 없다라는 또 회피의 방어기제를 쓰게 돼요. 정신과 의사들이 마법의 단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네. 예상하잖아. 내가 1등 되면 뭐 할까? 전날 제일 설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마토크의 MC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세운 목표가 기억나시나요? 사실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는 매신 야심차게 이 계획, 목표를 세우는데 왜 항상 작심삼일이 될까요? 뇌가 문제일까요? 의지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환경이 문제일까요? 올해 계획을 더 잘 세우기 위해서 이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정신건강 뇌과학 전문가 김지용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 뇌부자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딱 지금 새해잖아요. 네네. 매년 새해 계획을 세우시나요? 네. 아니면 올해도 세우셨나요? 제가 설정했다기보다는 주변에서 이제 설정된 거. 예를 들자면은 저는 제 개인 병원을 운영하니까 어쨌든 진료는 계속 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출판사들과 계약한 게 있으니까 숙제는 해야 되고 네. 계약이니까 숙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저 스스로를 잘 안 믿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쟤는 자기 병원 운영하면서 유튜브도 진행하면서 어떻게 매주 이제 연재글도 올려? 라고 하겠지만 네. 저는 너무 하기 싫어요. 근데 시스템에 갇힌 거고 이래야지 내가 한다는 걸 또 인정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정신과 의사로서의 경험이 쌓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록 확신이 드는 게 사람은 원래 안 된다. 다 의지가 약하고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이고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 제가 굳이 여러 메시지를 전하겠지만 그중에 1번을 꼽는다면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게 정상이니까 적어도 자책하지 말자. 근데 왜 이렇게 계획을 세울까 생각을 해보면 세울 이유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남들 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남들 눈치 보고 압박감 느끼고 거기서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조금 더 완벽한 나를 만들어보자라고 목표를 세우는 건데 거기까지는 정말 칭찬할 일이고요. 근데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냈을 때 얻는 느낌, 거기서도 도파민이 나오긴 나와요. 이거를 이제 지연 만족이라고 하거든요. 오랜 기간 계획을 세워서 내가 해낸 거에서 도파민 얻는 거는 너무 짜릿하고 좋은 일인데 그 중간중간에 방해꾼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에게 즉각 만족을 불러일으키는 것들, 스마트폰 보거나 게임하거나 맛있는 거 먹거나. 소위 말해서 우리 뇌에서는 그 뭔가 참고 인내해서 미래에 대해서 얻을 보상보다는 당장 회피함으로써 100%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눈에 보이니까 바로바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인내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모든 사람들 뇌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눈앞에 손앞에 있고 즉각적인 그런 연락도 계속되고 당일 그냥 순식간에 약속 잡을 수 있고 이러니까 뭔가를 내가 계획 세우고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이 도파민이 뭔가 많은 분들이 행복, 쾌감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만족감이 들면은 그때 분비되면서 그 행동을 다시 하게끔 유발하는 일종의 좋게 분비되면은 동기부여라고 볼 수 있고 나쁘게 분비되면 이게 중독으로 빠지는 호르몬이 되고 있는데 핵심이죠. 도파민이란 게 우리가 왜 나오냐? 결국 생존을 위해서 나에게 좋은 행동을 또 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원시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맛있는 거 찾아서 먹었다. 그리고 사냥에 성공해서 가족들이 모였는데 갖고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다 생존에 관련된 거고 이거를 또 하도록 결국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순간의 쾌감. 또 예측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예측 도파민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 뭔가 해냈을 때보다 그 예상할 때 더 기분 좋아지고 이런 거 있거든요. 약간 그런 거 로또 사면은 당첨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계속 예상하잖아. 내가 1등 되면 뭐 할까? 그쵸. 그리고 어디 뭐 여행 가기로 한 게 있으면은 전날 제일 설레잖아. 그쵸. 소풍 가기 전날 설레고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게 사실 원래 도파민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도파민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면서 우리가 중독적으로 빠져들고 그래서 도파민 자체를 너무 안 좋게 봐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도파민 없는 계획표로 세우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적재적소에 분비하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동기부여, 좋은 계획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뭐 하면 바로 도파민 나오는 즉각적인 보상이니까 도파민이 굉장히 무슨 뭐 악마화 시켜요. 그쵸. 악의 축으로. 그래서 도파민을 최대한 없애서 이거를 잘 마치 고행하는 것처럼 이거를 끌고 간 사람이 제일 의지가 강하고 성공하는 사람처럼 묘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도파민을 잘 활용하면서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겠죠.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는 이 도파민 디톡스 뭐 이런 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불성설이네요.
도파민 디톡스가 이제 현대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극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정도의 디톡스는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놓고 나가서 산책을 하고 돌아온다. 이런 건 너무 좋죠. 그러니까 같은 도파민이지만 즉각적인 보상 핸드폰은 놓고 산책하는 건 지연성 도파민 분비니까 또 좋은 도파민이 분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사람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큰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행해 나가지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연성 도파민 패스웨이가 그 회로가 뇌에서 잘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고요. 야, 그러면 본인이 이거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좋겠네요. 사람들이 흔히들 이제 정신과 다닌다 이러면은 막 네. 의지 약한 사람을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요. 제 진료실 오시는 분들 공통점은 의지가 너무 과도해서 결연해 보입니다. 진짜 뭘 계획 세우고 실행할 때 이거 못하면 나는 진짜 쓰레기고 이거 못한 나는 살 가치가 없다라는 거의 배수의 진을 친 결연한 마인드로 오히려 이제 내 삶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계획을 위한 계획이 돼버린 거야. 그쵸. 근데 그러면은 부담감이 엄청나잖아요. 네네. 내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 지키지 못하면은 너 쓰레기야. 그 말은 너무 부담스럽고 나를 위축시키는 거고 네. 그럴 때 우리는 결국은 또 회피의 방어기제를 쓰게 돼요.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키워드가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좀 유행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안이 올라가면은 그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이 몇 개 있어요. 네네. 하나가 이제 강박, 완벽해지려고 하는 네네. 거고요. 하나가 의존하는 거고 하나가 회피예요. 근데 이 세 개 중에 딱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좀 불안이 높은 사람들 혹은 불안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이 세 개를 좀 섞어 씁니다. 불안하니까 강박적으로 완벽해지려고 해서 계획표를 세워요. 근데 이 계획표를 막 대충 세우는 게 아니라 네. 너무 완벽하게 세워서 이 힘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불확실성을 좀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고 그래서 완벽한 스케줄을 만들면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방어 기제는 회피거든요. 네. 하나라도 어긋나면 어느 순간 나는 완벽하지 못하면서 계속 회피하게 되고. 그쵸. 나도 모르게 그러기 싫은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어 기제가 회피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성격, 이거 진짜 내 얘기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요즘 진짜 많죠. 초등학생들을 저는 많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방학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100% 달성하는 애들이 간혹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번 방학 때는 책 100권 읽을 거야. 부모님은 이번 방학 동안 10kg 뺄 거야. 근데 대부분 그거는 달성을 못해요. 근데 반대 친구들, 성공한 친구들 보면요, 거대한 계획을 안 세우고 내가 하루에 영어 단어 한 페이지는 외우자, 아니면 뭐 내가 하루에 줄넘기 10개는 꼭 할 거야. 엄청 작은 목표를 이것만큼 해야 되겠다 라고 세우더라고요. 근데 이게 뇌과학적으로 좀 차이가 있나요? 대충 시작해야 잘 끝납니다. 아, 네,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면은 네. 어쨌든 이 생활 계획표라는 것 자체, 내가 뭔가를 지켜야 된다는 것 자체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피하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 네. 아니면은 그냥 직면하는 사람, 네. 다 각각의 방어 기제가 다르고요. 네. 이 방어 기제에 따라서 어떤 뇌의 부위가 활성화되느냐가 다 다릅니다. 너무 큰 계획을 세우면은 이 불확실성이나 내가 노력해서 달성 못해서 도파민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이 편도체라는 이 회피 반응 또는 도피 반응 또는 겁을 먹을 수 있는 거기에 촛불이 켜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들, 네. 회피하고 남 탓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편도체, 변연계가 좀 더 활성화돼 있어요. 실제로. 그냥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꾹 참고 해내는 사람들은 보면은 전전두엽의 활성도가 더 세져요. 근데 그럼 이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냐? 이렇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말 그대로 전전두엽이 아직 안 자란 시기고요. 미성숙한 시기. 네, 20대 초반까지도 전전두엽은 계속 자라나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냐? 이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액션들을 계속 해줘야 돼요. 하면 되는구나라는 경험을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너무 높은 기준을 세워서 난 또 못하는구나, 회피할래라는 부분을 계속 활성화되면은 점점 더 회피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되고요. 근데 되게 작은 성취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거 할 수 있네, 즐겁네, 별거 아니네 라는, 그래서 진짜 낮은 단계, 아주 작은 성취를 꾸준히 쌓아나가는 아이들은 전전두엽이 점점 더 활성화되면서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은 머릿속에서 막 싸우잖아요. 졸릴 때야. 야, 악마가 와가지고. 야, 자 그냥. 근데 천사가 안 돼, 내일 시험 있잖아 하면서 막 계속 싸우다가 결국에는 몰라, 자자 하면서 악마가 이기거든요. 그럼 그 말씀해주신 변연계나 편도체가 일종의 악마고 전전두엽이 천사라고 보면 되나요? 지금 진짜 중요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되게 전통적으로 천사와 악마 캐릭터처럼 다룹니다. 그래서 얘를 없애야 되는 애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인사이드 아웃이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불안이도 다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각자만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얘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너무 힘들어집니다. 나는 왜 이런 계획표 세워놨는데도 열심히 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이 왜 안 없어질까?
스스로 자책만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걔도 다 의미가 있는 거고 없앤다가 아니라 잘 쓸린다. 네, 달래면서 데려간다. 조금만 기다려줘. 해야 될 일 하고 나서 하자라는 마인드로 잘 구슬리면서 데려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전전두엽을 좀 잘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예. 나태주옥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전략들이 있을까요? 저는 계획을 꼭 1월 1일에 세워야 되나 싶어요. 아, 1월은 잘 안 될 때입니다, 원래. 그래서 실제로 모든 생물이 다 처지는 시기예요. 식물들도 다 보면은 잎 처져 있고, 낙엽도 다 네, 지고 있고. 동물들도 활동 안 하고 겨울잠 자고, 사람도 이 시기에는 좀 더 수면도 늘어나고, 그리고 내가 생존해야 되니까 조금 더 많이 먹고 네. 늘어지고 활동량 떨어지고 음. 이게 원래 정상입니다. 저는 ISFJ거든요. 저 나름대로 이제 통제를 다 하려 그러는데 삶을 살아보면은 결국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럼요. 스토아학파라는 그 철학이 있는데 그 스토아파의 철학의 가장 메인 요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집중을 하면은 나름 그래도 이 J로서의 성향을 살리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20대 80이라는 법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삶을 살아가면 대부분의 80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고 그 20이 그 80을 만들어내는데 그 20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출근길에 가는데 차 막히는 건 제가 차를 이렇게 뭐 다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80이거든요. 제가 출근 시간은 제가 조정할 수 있거든요. 10분 일찍 일어나면 되거든요. 저는 지금 너무 놀란 게 네. 진료실에서 진짜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1번은 내 손이 닿는 것과 내 손 떠난 걸 나누는 거죠. 저 잘하고 있네요. 엄청 잘하고 계신 거죠. 근데 대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80 법칙처럼 내 손을 떠나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 놓으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내 손에 달린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 20에 집중한다. 그쵸.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도 너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네.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네. 조금만 적으시고 네. 근데 이거는 내가 해내는 거 자체로 스스로 좀 칭찬해주고 또 그냥 내 손 떠난 변수들에 의해서 안 될 때는 그 와중에 고생했다 라고 스스로 좀 격려해주고 공유해주고 너무 채찍질하지 말고. 그쵸. 제가 궁금한 게 이 의지라는 것도 에너지가 이게 배터리처럼 다나요? 그럼요. 우리가 우울증의 진단 기준 중 하나가 결국은 의욕 저하, 에너지 저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일 안 되는 시기에 스스로에게 좀 어려운 숙제를 주지 말고 그냥 3, 4월 시작점으로 잡으시는 게 해약할 때 네. 공빛 분배하고. 그렇죠. 그때가 이제 모두 다 에너지가 올라올 때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현명하게 네.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계획 세우시려면 네. 3월 달로 한번 가보시라. 3월에 옮겨 시프팅을 해라. 오늘도 완벽한 퍼펙트맨은 아니시잖아요. 그럼요. 가끔 뭐 이렇게 게을러질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하시는 그런 자기만의 루틴이나 이런 게 있나요? 작은 목표라든가? 저는 일단은 매일 웹툰을 보고요. 웹툰이요? 네. 네. 매일 웹툰을 보고요. 네. 게임도 종종 하고 저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도파민 충전시켜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오히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나 공부를 할 때 집중하면서 결국 호르몬 쓰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재밌는 걸 하면서 충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음. 근데 이걸 물론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포모도로 공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은 25분간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나면은 쫙 시계 돌려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5분 쉬고 그 다음에 그러면 30분에 한 사이클이죠. 네. 이거를 4사이클 돌리고 그럼 2시간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는 한 좀 길게 쉬고 한 30분 쉬고 이거를 반복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진짜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신체 안에 울트라디안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2시간 단위로 실제로 생체 주기가 돌아가거든요. 호르몬도 쭉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팍 나왔다가 또 2시간 있다 팍 나왔다가 실제로 우리는 2시간 주기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좀 하고 나면 실제로 쉬고요. 그때 좀 게임도 좀 하고. 그쵸. 다들 뭐 디톡스 해야 된다, 멍하니 쉬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뭐 재밌으면 뭐 게임 좀 해도 되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지연성 보상인 것 같은데 내가 할 일을 포모도로 전략으로 좀 효율적으로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나 지금 열심히 자니까 게임 뭐 마시는 거 다 찾아내 이게 아니라 리워드 보상을 받고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지 계속하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마인크래프트 게임 시간을 보상으로 많이 씁니다.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하면은 내가 이거 시켜줄게 몇 분 동안. 근데 그 몇 분도 무제한이 아니라 뭐 30분 뭐 1시간 이렇게 약속. 그럼요. 그럼 이게 정확한 딱 시간만. 내가 이 뭔가를 하면은 보상이 오는구나. 그쵸. 라는 회로가 잡히겠네요. 네, 근데 막 이거를 또 나쁜 공부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즐겁게 공부를 해야지 그럼 보상을 거냐. 근데 저는 거긴 좀 반대하는 게
거듭 말하지만 공부나 일은 아무래도 재미의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좀 오래 다녀서 동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년치 저의 동기가 있어요. 360명과 저는 공부를 함께 했는데 제가 볼 때 그중에 공부를 진짜 좋아하는 친구는 딱 한 명 있었어. 재미있는 사람이 많이 없군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잘 없다. 우리도 당연히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네. 도파민 회로가 이렇게 건강하게 내성이 없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니까. 근데 많은 분들 중에서 이 신년 계획을 하면 완벽히 해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이게 강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은 타고난 건가요? 아니면 뭐 이런 천적인 건가요? 아무래도 의지도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게 있죠. 네. 행복 심리학자들, 뇌과학자들 연구하는 분들 다 똑같이 얘기해요. 유전이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인데 네. 유전은 맥시멈 절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애초에 의지가 좀 강한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잘 안 믿고 환경을 잘 세팅해 놓는 사람들이 결국은 잘 가요. 사람들이 혼자서 공부 안 하고 왜 스터디를 할까요? 사실 스터디 하면은 만나가지고 놀기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이럴 때 많잖아요. 러닝 혼자 하면 좋은데 왜 러닝 크루를 뛸까요? 다들 알기 때문이에요. 뭐 혼자서 잘 안 된다는 거. 잘 안 된다는데 핵심이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시스템을 잘 갖춰놓는 사람이 결국은 더 의지가 강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떠벌림 효과라고 이게 실제로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제 금연을 하거나 금주를 할 때도 저도 환자분들한테 이제 안내를 드리는 게 최대한 떠벌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나 이번에 술 끊을 거다. 네. 네. 근데 그럼 나 또 실패할 텐데 이거 너무 민망해지지 않겠냐? 근데 어차피 실패 가능성은 높고요. 대부분 실패하니까 떠벌린 분들이 성공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갑니다. 사회적인 강제성을 나한테 좀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의지력이라는 것도 내가 어떤 환경을 세팅하냐면 근육처럼 단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저는 이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께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는 거, 내 생활 패턴을 쌓아나가면서 뇌를 트레이닝하는 거를 진짜 헬스 트레이닝에 비유해서 진짜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근육은 운동하면 눈에 보이게 붙잖아요. 맞아요. 사람의 뇌도 똑같습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네. 어떤 특정 부위를 계속 트레이닝 더 많이 하면 그 부분의 뇌가 실제로 더 커집니다. 그 안에 시냅스끼리 촘촘해지고 연결이 되면서 네. 뇌가 많이 쓰니까 그 부분이 실제로 늘어나고 활성도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길게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공통적인 변화가 생겨요. 예전에는 특정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은 불안해지면서 변형계가 활성화돼 있던 분들이니까 이거 어쩌지? 나 어쩌지? 이랬던 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전전두엽이 활성화돼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거든요. 점점 덜 불안한 사람이 되어 나갑니다. 그게 심리 상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독서를 꾸준히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걸 수도 있고 우리가 어쨌든 전전두엽 뭔가에 집중하면서 몰입하고 또 그런 자신을 좀 칭찬해 줄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뇌가 더 활성화돼요. 결과적으로 어떤 방식이든 전전두엽 강화가 중요하고 얘가 강화되면은 불안이, 슬픔이, 뭐 화내미를 잘 구슬릴 수 있는 나이들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네요. 계획하다가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바로 리셋해가지고 좀 과학적으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의지를 충만하게 가진 채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신과 의사들이 마법의 단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진짜 마법의 단어거든요. 그럴 수 있지예요. 그럴 수 있지. 네. 처음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거를 남한테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 라면서 상처받고 우울해하시고 스스로한테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면서 심하게 자책하면서 또 우울해지세요. 그런데 정말 좋아지시면은 자기를 좀 괴롭히던 사람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실수, 스스로의 좀 불만족스러운 면을 마주할 때도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삶에 좀 적용하고 녹여낼 수 있냐? 평소에 이 말을 일부러 자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럴 수 있지. 입버릇처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드리면은 그럼 내가 너무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 노력주의와 성과주의에 정말 세뇌되어 왔기 때문에 게으른 완벽주의자만 있을 뿐이지 진짜로 게으른 사람은 잘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의지가 너무 결연하고 지나쳐서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목소리를 키워주는 게 우리가 잘 안 됐을 때도 회복 탄력성을 금방 발휘해서 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될 겁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정리해보면은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인드를 장착하고 새해에는 너무 큰 목표로 시작하기보다는 본인한테 할 수 있는 작은 목표가 뭔지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은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하나, 여러분들도 댓글 하나 적어주세요. 그 행동이 너무 큰 목표 말고 작은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거 업로드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부터 개야 되겠다 라는 댓글을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엔 우리 작심 3일에도 괜찮은 한 해로 가봅시다. 작심 3일하고 하루 쉬고 다시 작심 3일하고 하루 쉬고 그럼 그게 결국 작심 1년이 되고 작심 10년이 되고 작심 100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저는 MC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화에 또 만나요.